네, 백화점에 가면 뭐 패션관, 식품관, 가전관 이렇게 다 있잖아요. 오늘 이야기할 기업 LF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. 패션부터 시작해서 식음료, 부동산까지 정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죠. 네, 맞아요. 그야말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랄까요? 네. 그래서 여러분께서 LF 라이프 인 퓨처라는 이 흥미로운 기업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요. 오늘은 이 복합적인 구조를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같이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단순히 뭐 개별 사업 나열하는 거 말고요. 좀 더 큰 그림 속에서 LF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. 네, 좋습니다. 사실 LF 같은 기업, 그러니까 여러 사업을 한 지붕 아래 둔 곳들은요,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. 그래서 시너지가 나는가? 아시다시피 패션, 식음료, 부동산, 이게 서로 다른 영역들이잖아요. 이게 멋지게 조화를 이루면 기업 가치가 막 올라가는데, 만약에 따로 논다, 그러면 오히려 복합기업 할인이라고 해서 죗값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. 복합기업 할인이요. 그러니까 여러 개 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군요. 그렇죠. LF는 바로 시험대에 서 있는 셈이죠. 시너지를 증명해야 하는. 여러 사업 중에서도 저희가 주목한 건 특히 그 식음료, F&B 분야의 성장세인데요. 물론 LF의 뿌리는 패션이지만 오늘은 이 F&B 사업이랑 또 시장 변화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면 어떨까 싶어요.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이게 2023년 국내 식자재 유통 시장만 해도 뭐 추정이긴 하지만 62조 원을 넘었을 거라 보거든요. 그러니까 F&B 시장의 잠재력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죠. 62조요? 와, 엄청나네요. 네. 그리고 요즘 트렌드를 보면 특히 헬시 플레저라고 하죠. 즐겁게 건강 관리하는 거요. 아니면 뭐 푸드테크, 또 집에서 간편하게 먹는 가정 간편식, HMR 같은 흐름이 시장을 확 이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친환경 유기농 식품처럼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아주 뜨겁고요. 기술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. 그 IoT니 빅데이터니 AI 같은 기술들 말이에요. 이런 게 음식 생산부터 우리 식탁이 오르기까지 전 과정에 스며드는 푸드테크 분야가 바로 올해 202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3,600억 달러, 우리 돈으로 거의 500조 원에 육박할 거라는 전망을 보니까 우와, 진짜 입이 떡 벌어지네요. 그렇죠. 어마어마한 시장이죠. LF의 F&B 사업도 당연히 이런 변화의 한 가운데 있을 거고요.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또 아니에요. 아, 그런가요?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? 계속되는 물가 상승이나 또 사람 구하기 힘든 거, 인력 부족 문제도 꽤 심각합니다. 그리고 소비자들도 좀 이중적인 면이 있어요. 건강이나 환경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계산대 앞에선 가격표를 또 엄청 꼼꼼히 보거든요. 그렇죠. 아무래도 지갑 사정이 있으니까요. 네.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줄타기인 거죠. 그렇다면 특히 신선도가 생명인 F&B 사업에서는 그 물류 관리가 정말 중요하겠네요. 제품을 가장 좋은 상태로 소비자한테 딱 전달하는 콜드체인 같은 시스템 말이죠. LF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? 핵심을 딱 짚으셨습니다. 예를 들어 경쟁사인 CJ 프레시웨이를 보면요. 전국적인 유통망에다가 자동화된 물류센터, 그리고 아주 빈틈없는 콜드체인으로 경쟁력을 다지고 있거든요. 아, CJ 프레시웨이요. 거기는 뭐 워낙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로 유명하죠. 맞습니다. 물류 효율성이라는 게 단순히 비용 절감 문제가 아니라 고객 만족이랑 직결되는 거니까요. LF 역시 기존의 패션 사업하면서 쌓아온 물류 노하우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걸 이제 F&B와 어떻게 잘 연결하고 시너지를 낼 것이냐,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. 사실 패션하고 식품은 어떻게 보면 물류 특성이 좀 다르잖아요. 이걸 통합하는 건 굉장한 도전이죠. 그러네요. 옷이랑 음식이랑은 정말 다르니까요. 아, 그리고 요즘 기업 이야기할 때 ESG 경영 빼놓을 수 없잖아요. 환경 E, 사회 S, 지배구조 G. 이걸 얼마나 책임감 있게 관리하느냐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물론이고 뭐 투자 유치에도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. LF처럼 사업이 다양한 곳은 더 신경 쓸 게 많을 것 같아요. 식품 안전 문제도 있을 거고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할 거고. 네, 맞습니다. CJ 프레시웨이가 매년 ESG 보고서를 꼬박꼬박 내고 또 친환경 물류에 투자하는 거나 아니면 KG 모빌리언스가 가족 친화 인증받은 거, 이런 게 다 그런 노력의 일원이죠. LF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식품 안전, F&B,
개인정보 보호, 온라인 패션, 또 부동산 개발하면 환경 영향 같은 거요. 각 사업 영역별 규제를 잘 지키면서 그룹 전체 차원에서 좀 일관된 ESG 전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.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각 사업부가 그냥 따로 노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. 통일성이 중요하죠. 결국 이런 모든 노력들이 모여서 LF의 재무 성과 그리고 주가로 나타나게 될 텐데요. 근데 가끔 보면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은 뭐 제자리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있잖아요. CJ 프레시웨이도 작년, 그러니까 2024년에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좀 주춤했던 것처럼요. 정확합니다. 시장은 LF의 이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거예요. 이 사업들을 도대체 왜 같이 하는 거지? 시너지는 있나? 각 사업부가 그냥 개별적으로 성장하는 걸 넘어서서 서로 어떻게 도움을 주고받고 그래서 그룹 전체의 가치를 어떻게 키워나가는지 이걸 명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. 그렇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복합기업 할인이라는 꼬리표를 떼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. 결국은 증명을 해내야 하는 거죠. 함께 있을 때 더 강하다는 걸요. 네, 오늘은 이렇게 LF라는 다채로운 기업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, 바로 시너지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. 패션, F&B, 부동산, 이 다양한 조각들을 과연 어떻게 하나의 멋진 그림으로 완성해 나갈 것인가, 이게 앞으로 LF가 풀어가야 할 가장 흥미로운 숙제가 아닐까 싶네요. 여러분은 LF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? 이 다양한 사업들이 서로 정말 힘을 합쳐서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? 아니면 차라리 각자의 길에서 전문성을 더 키우는 게 나을까요?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저희도 흥미롭게 보겠습니다. 물론 어떤 기업이든 투자는 항상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. 모든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결국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